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원가 회계 강의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번 시간은 제2강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별 원가 계산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10월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영업을 개시했다. 10월에 영업을 개시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영업을 10월에 개시를 했기 때문에 기초 재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0이다. 자, 여기서 이제 기초 재고라고 하는 것은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다 포함해서 기초 재고는 모두 0입니다. 이제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회사는 두 개의 보조 부문이 있다. 전력 부문과 수선 부문. 이와 같은 두 개의 보조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다. 성형 부문과 조립 부문. 자, 이렇게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습니다. 자, 10월 중에 자, 이 각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으로 하면 자, 부문 개별 원가. 자, 이때 부문 개별 원가라고 하는 것은 각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이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자 알고 계시겠죠? 자, 보면은 자, 보조 부문을 보면 자, 전력 부문, 수선 부문이 있는데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 즉 보조 부문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원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다 뭐다? 제조 간접 원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 간접 원가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직접 노무는 다 없고 제조 간접 원가, 즉 이 전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문 개별 원가죠. 그다음에 수선 부문도 마찬가지. 자, 제조 간접 원가가 20만 원, 즉 부문 개별 원가입니다. 전력 부문의 개별 원가, 수선 부문의 개별 원가. 그다음에 제조 부문에서는 자, 제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생산 제조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 부문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 성형 부문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지금 단위가 1,000원이니까 2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가 20만 원이에요. 자, 이때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문 개별 원가, 즉 부문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은 자 30만 원, 40만 원이고, 자 부문 개별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 부문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가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이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문 개별 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부문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도 있더라. 근데 그게 뭐냐? 자, 이 연습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 부문 공통 제조 간접 원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자,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부문 공통 제조 간접 원가는 자, 공장장에 대한 급여다. 근데 그 급여는 금액이 15만 원이더라 하는 겁니다. 15만 원이더라. 자, 공장장은 자, 공장장 하니까 제조 부분만 관리 감독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공장장은 어떤 역할이냐?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을 모두 관리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공장장 급여 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부문 2개 있었죠? 제조 부문 2개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총 4개 부문에 모두 공통되어 있는 원가다 하는 거.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공장장 급여라는 부문 공통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문에, 특히 부문별 배부율로 할 때는 각 부문에 배부를 해야 되죠. 자, 그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각 부문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부문별 이 배부율로 할 때는 부문별 배부율 방법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를 할 때는 이 부문 공통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문에 다시 또 배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할 때는 각 부문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을 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공장장 급여의 배부 기준, 즉 부문별 배부율로 할 때에 각 부문에 배부할 배부 기준은 뭐냐면 각 부문의 종업원 수로 하겠다. 왜 그러냐? 공장장이라는 사람은 각 부문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각 부문의 종업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관리 감독 업무의 양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문 중에 종업원 수가 아주 조금 있는 그런 부문은 종업원 수도 얼마 안 되니까 아주 소규모의 부문이죠. 그러면 그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많은 부문에 이 원가를 많이 배부하고 종업원 수가 적은 부문에 이 원가를 적게 배부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각 부문의 종업원 수를 봤더니, 자, 총 1000명인데 그 중에 전력 부문에 2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선 부문에 2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형 부문에 300, 그 다음에 조립 부문에 300, 그러니까 200, 200, 300, 300. 자, 이렇게 비교적 골고루 종업원 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자료를 보고, 자, 첫 번째, 부문 공통 원가를 4개의 각 부문에 먼저 배부를 해봐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부문 공통 원가를 배부한 후에 각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표에 먼저 각 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가, 이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를 한번 보자. 자, 전력 부문에 금액이 1,000원이죠. 단위가 전력 부문에 40만 원, 수선 부문에 20만 원, 그리고 성형 20, 조립 10만 원 해서, 자, 이것은 각 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문 개별 원가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부문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장장 급여가 있는데 그 금액은 15만 원이더라. 자, 그래서 이 공장장 급여를 각 부문에 배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배부를 하는 기준이 뭐다? 자, 종업원 수였다. 근데 그 종업원 수를 보니까 총 1000명인데 전력 부문에 200명, 그 다음에 수선 부문에 200명, 성형 300, 조립 300이다. 그러면 당연히 1000명 중에 이 배부 비율을 보면 1000명 중에 200명이니까 총 20% 차지하고 있고, 자, 여기도 당연히 20%, 여기는 30%, 여기도 30%겠죠. 자, 그럼 이 종업원 수의 비율대로 이 15만 원의 공장장 급여를 부문 공통원가를 나누어 주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눠주면, 자, 15만 원에 20%니까 자, 3만 원은 전력 부문에, 네, 똑같이 3만 원은 수선 부문에, 그리고 4만 5천 원은 성형, 또 4만 5천 원은 조립. 자, 이렇게 배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배부되고 나면, 자, 이 합계가 어떻게 되냐? 개별 원가 40만 원 있었는데 공통 원가가 15만 원 중에 3만 원이 전력 부문에 배부가 됐죠.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합산하면, 네, 합산하면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43만 원. 물론 합계는
105만 원이 되겠죠. 105만 원은 요 두 개가 합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똑같이 하면 20만 원과 3만 원 하면 23만 원이 될 것이고, 성형 부분은 20만 원과 4만 5천 원 하면 당연히 24만 5천 원 될 것이고, 조립 부분은 10만 원과 4만 5천 원 하면 14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문 개별 원가 뿐만이 아니고 부문 공통 원가 중에 각 부문에 배부된 원가까지 해서 합계를 우리가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다 구한 거예요. 이제 개별 원가와 배부된 공통 원가를 합산해서 각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 얼마? 43만 원, 23만 원, 24만 5천 원, 14만 5천 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서는 각 부문에 배부한 후에 각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전력 부분은 43만 원, 수선 부분은 24만 원, 성형은 24만 5천 원, 조립은 14만 5천 원이고요. 만약에 각 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배부한 후에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냐가 아니고 각 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답은 3만 원, 3만 원,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이 보조 부문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리고 부문별 배부율 방법으로 할 때는 그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자, 직접 배부법, 그리고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자, 이 문제에서는 단계 배부법으로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단계 배부법을 이용해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라. 자,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조 부문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력과 수선 부분이 있고, 자, 그 총 제공량을 보니까 전력은 1200kW를 총 제공하고 있는데 전력 200, 수선 200, 성형 500, 조립 300kW를 제공하고 있더라. 다음에 수선 부문은 총 600시간의 수선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그 수선 업무에 소요된 시간, 그 수선 시간이 600시간을 제공했는데 그 중에 전력 부문에 제공한 수선 시간,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전력 부문에 가서 수선을 해준 시간이 말이에요. 그게 100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선부 스스로 또 수선을 할 게 있어서 100시간을 수선을 했다. 그 다음에 성형 부문에 200시간, 조립 부문에 200시간 수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수선을 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자, 우리가 이제 단계 배부법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일단은 자, 용역 제공 비율, 다른 말로 뭐 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산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전력 부문은 지금 총 1200kW의 전기를 제공을 했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용역 제공 비율을 구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이 부분, 자, 전력 부문이 제공을 했는데 전력 부문이 스스로 전기를 쓴 게 200kW예요. 200kW예요. 그러면 1200 중에 200은 타 부문에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타 부문에 제공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전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자기가 쓴 것이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그걸 우리가 자가 소비라고 했는데, 자가 소비를 한 것은 타 부문에 제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을 할 때는 자가 소비 부문은 제외한다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가 소비를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 타 부문에 제공한 것만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200, 500, 300. 그래서 타 부문에 제공한 거는 1200이 아니고 1000이더라 이 말입니다. 1000이더라. 자, 그러면 이 10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해 보면 자, 수선 부문은 20%죠. 1000 중에서 200이니까 20%. 그래서 0.2. 성형 부문에 0.5, 50%, 조립 부문에 0.3, 30% 해서 합계가 자, 1.0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럼 이게 바로 지금 전력 부문이 타 부문에 제공하고 있는 용역 제공 비율이에요. 자, 똑같이 수선도 하면 수선을 제공한 시간은 총 600시간이지만 자기 스스로 수선을 한 시간이 100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0시간이라는 자기 스스로 소비한 시간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가 소비라고 했다. 자가 소비는 역시 제외합니다. 자가 소비 제외하고 오로지 타 부문에 제공한 수선 시간만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자, 전력 부문에 100시간, 성형 부문에 200시간, 조립 부문에 200시간 해서 합계가 500시간이에요. 타 부문에 제공한 시간은 600시간이 아니라 500시간이더라. 자, 그래서 5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자, 이렇게 0.2, 20%, 여기는 0.4, 40%, 여기도 0.4, 40%, 그래서 합계가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자, 일단 전력 부문이 수선 부문이라는 다른 보조 부문에 제공한 비율이 여기도 20%. 수선 부문이 다른 보조 부문, 전력 부문에 제공한 것도 20%.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죠? 같습니다. 자, 이게 같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단계 배부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하고 나서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단계 배부법이니까 순서를 정해야 돼요. 배부할 순서.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은 자, 전력 부문부터 먼저 배부할 것이냐 아니면 수선 부문부터 먼저 배부할 것이냐 그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순서는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정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용역 제공 비율 가지고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력 부문이 수선 부문에 용역 제공 비율 자, 몇 퍼센트를 제공하고 있었냐? 앞에 계산했죠? 0.2, 20%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수선 부문이 전력 부문에 몇 퍼센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0.2, 20%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용역 제공 비율이 큰 순서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만약 이게 20%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30%다 라고 하면 전력 부분이 뭐가 돼요? 이게 1순위가 되고 수선 부분이 2순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용역 제공 비율이 두 개가 같네? 일반적으로는 용역 제공 비율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용역 제공 비율이 같아요. 두 개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용역 제공 비율은 두 개가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용역 제공 비율 가지고 순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그 다음 용역 제공 비율이 같을 때 그 다음 뭐 가지고 하냐? 자,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문의 수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보조 부문이 지금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데 전력 부분도 수선 부문에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개 보조 부문에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선 부분도 전력 부문에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개 보조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조 부문의 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도 역시 이게 같아요.
자, 이 경우는 보조 부분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보조 부분이 3개 이상 또는 4개 이상, 5개 이상 이렇게 돼 버리면 자, 뭐 만약에 5개 있다. 어떤 보조 부분이 이렇게 보조 부분이 5개 있다. 보조 부분이 5개 있다라고 하면 보조 부분이 5개 있다라고 하면 자, 이 보조 부분은 이렇게 4개 보조 부분에 다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조 부분은 이 보조 부분에는 안 주고 여기하고 여기에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2개 보조 부분에 제공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 부분이 아주 많이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부분의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 경우는 딱 보조 부분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1개, 1개 이게 또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도 순서를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가지고 한다? 보조 부문 원가의 크기. 보조 부문 원가의 크기. 자, 전력 부문의 보조 부문 원가는 얼마였냐? 43만 원이었습니다. 부문 개별 원가하고 그다음에 부문 공통 원가 중에 배부 받은 거까지 합쳐서 43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수선 부문은 23만 원입니다. 자, 드디어 차이가 났네요. 어디가 크다? 전력 부문의 보조 부문 원가가 크더라. 그래서 자, 1순위 용역 제공 비율로도 판정을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2순위 용역을 제공하는 보조 부문의 숫자를 가지고도 판정을 할 수 없었고, 3순위 자, 보조 부문 원가의 크기로 드디어 판정이 됐다. 그래서 어디가 1순위? 보조 부문이 전력 부문이 1순위, 그다음에 수선 부문이 2순위 하고, 자, 이제 배부를 해주는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배부를 하는 순서가 정해졌으면 이제 단계 배부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용역 제공 비율을 최초에 계산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단계 배부법으로 하면 이 배부 순서를 반영을 해서 다시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순서가 자, 전력 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를 항상 이 앞에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를 그 뒤에 씁니다. 수선 부분. 그 다음에 자, 먼저 우리는 1순위가 전력 부분이니까 자, 전력 부분부터 먼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을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를 여기, 2순위를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총 제공량이 원래 1200kW였고, 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수선 부분은 600시간이었고, 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뺀다 그랬어요? 일단은 자가 소비, 스스로 소비한 것은 타 부문에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빼는 거고, 남은 걸 이제 나열을 하면, 자, 200kW, 그다음에 500, 300kW 이렇게 나오고, 합계가 이제 뭐로 바뀌었다? 자가 소비를 빼버렸기 때문에 합계가 자 1000kW로 합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1순위인 전력 부문은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0.2, 1000 중에서 200인 0.2, 0.5, 0.3. 자, 이거는 우리가 최초 계산을 했던 용역 제공 비율하고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선 부문이 2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보면 자, 여기도 수선 부문 100시간은 자가 소비니까 자가 소비는 당연히 빠지고, 자가 소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타 부문에 제공한 것만 따지면 자, 여기 100시간, 200시간, 200시간 해서 합계가 500시간이죠. 그래서 이 자가 소비한 걸 빼고 타 부문에 제공한 시간만 보면 500시간인 거예요. 최초 우리가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 500시간 가지고 용역 제공 비율을 계산했죠. 자, 그래서 순서를 정했죠. 자, 이 순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게 2순위이기 때문에 자, 1순위 전력 부문은 2순위 수선 부문에도 20%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순위
수선 부문은 자기보다 앞에 있는 순위, 즉 1순위의 전력 부문에 분명히 100시간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시간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순위이기 때문에 마치 이걸 어떻게 한다? 마치 이거를 100시간을 수선을 해주는 것이 실제지만 이거를 마치 전혀 수선을 안 해주는 것처럼 처리를 한다. 이게 단계 배부법의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1순위는 2순위에 해주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그보다 뒤에 있는 순위는 자기보다 앞에 있는 순위에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도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0으로 해버린다.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0으로 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계가 뭘로 바뀌어요? 500시간이 아니고 요건 0이 돼버렸고 남은 건 200시간 이렇게 두 개만 남았죠. 그럼 합계가 뭐로 바뀌었다? 400시간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용역 제공 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400시간 중에서 200시간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여기는 당연히 그냥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0.5, 0.5, 즉 50% 사이좋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비율이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단계 배부법일 때는 당연히 배부 순서를 반영을 해서 자, 서비스 제공 비율을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이제 뭘 한다?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해보자. 자, 1순위가 뭐였다? 전력 부문이었고 2순위가 뭐였다? 수선 부문이었다. 그 다음에 자, 배부하기 전에 원가는 얼마였다? 자, 일단 43만원, 23만원, 24만 5천원, 14만 5천원. 자, 이것은 부문 공통 원가를 배부받은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였죠. 포함한 거였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력부 1순위가 전력부니까 전력부의 원가를 먼저 배부를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배부를 하려면 배부를 해줄 비율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비율은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20%, 50%, 30% 이렇게 배부를 하겠다라고 이미 앞에서 계산을 했었고, 그럼 이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배부한다? 전력부의 원가는 지금 얼마다? 43만 원이니까 43만 원을 배부하겠다. 배부해준다. 그 말은 자기 거를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표시. 자, 이 가로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거다. 나눠준다. 근데 나머지는 받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주는 쪽은 마이너스, 받는 쪽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43만 원에 20% 86,000원 수선 부문에 배부가 되고 50% 21만 5천 원은 성형 부분에 배부가 되고 30% 12만 9천 원은 자, 조립 부문에 배부가 되고, 그럼 이쪽은 받는 거니까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표시가 되고 이쪽은 주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표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력부의 원가는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는 2순위 수선부의 원가를 배부하자. 자, 수선부의 원가를 배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비율이 필요하죠.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율은 자,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이미 했습니다. 수선부는 전력부에 실제로는 20% 비율로 배부를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해주고 있는데 마치 전혀 안 해주는 것처럼 0으로 해버렸죠. 왜? 수선부가 2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2순위는 1순위에 대해서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해도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처리한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어디?
이제 성형과 조립이죠. 50%, 50%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선부의 원가는 얼마? 자, 23만 원이었는데 86,000원을 전력부로부터 배부를 받아서 그러면 배부를 해야 돼. 다시 배부를 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되었다? 23만 원과 86,000원 해서 얼마가 되었다? 31만 6천원이 배부할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럼 31만 6천원을 배부하는데 자, 이 전력 부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원가도 배부하지 않는 겁니다. 남은 건 어디다? 자, 성형 조립과 같은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8천원, 15만 8천원, 50%씩 사이좋게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 부문 원가를 다 배부했습니다. 그럼 다 배부를 하고 나서 배부한 후에 원가는 얼마냐? 배부한 후에 원가는 전력부는 43만 원 배부 전에 있었는데 다 나눠주고 자, 나눠주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죠? 수선부는 23만 원 자, 부문 공통 원가까지 해서 23만 원 있었는데 전력부로부터 8만 6천 원 받았고 그래서 31만 6천 원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없습니다. 그죠? 성형 부문은 부문 공통 원가까지 해서 24만 5천 원 있었는데 전력부로부터 21만 5천 원 배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선부로부터 15만 8천 원 또 배부받고 해서 결국은 성형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된다? 61만 8천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은 역시 똑같이 하면 43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성형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61만 8천 원. 조립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한 후에 조립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43만 2천 원.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 성형 부문에 배부된 제조 간접 원가, 보조 부문 원가는 얼마냐? 하고 물어봤다면 배부된 금액은 요 두 개가 배부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자, 37만 3천 원이 되겠네요. 그죠? 24만 5천 원은 원래 자기 거였고 37만 3천 원만큼을 배부를 받아서 총 금액이 61만 8천 원 되었다. 배부 받은 금액, 즉 배부된 금액은 37만 3천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월 중에 작업 원가표, 드디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조금 익숙한 부분이 나왔네요.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게 나왔죠. 10월 중에 작업 원가표에 제조 원가 및 작업 시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작업 번호가 있죠. 101번, 102번. 자, 두 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 내용은 여객선, 유조선. 그 다음에 자, 101번을 보니까 옆에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102번은 미완성되었다라는 표시가 있네요. 자, 완성되면 자, 일단은 작업을 하는 중에는 뭐가 돼요? 작업을 하는 중에는 무조건 제공품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제공품인 거예요. 완성됐다, 즉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제공품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요? 제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제품이다가 이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를 해줬다. 그러면 이 제품은 이제 뭐로 바뀝니까? 매출원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2번은 미완성이었죠. 미완성됐기 때문에 아직 작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제공품인 상태로 102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101번 작업에 직접 재료 원가를 보니까 15만 원, 직접 노무 원가는 30만 원 있더라. 그 다음에 102번 작업에는 직접 재료 원가가 35만 원, 직접 노무 원가가 4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들은 개별 작업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기 때문에 벌써 다 집계가 된 거예요. 작업별로. 집계가 끝났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다? 문제는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것이다. 배부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시간을 보니까 101번의 작업 시간은 50시간. 102번의 작업 시간도 50시간 작업이 된 거예요. 자, 작업 시간 101번이나 102번이나 작업 시간은 똑같이 작업이 된 겁니다. 작업 시간은 같아요. 그런데 부문별로 보니까 다르네. 101번 작업은 50시간 작업한 것 중에 성형 부문에서 20시간 작업했고 조립 부문에서 30시간 작업을 했어요. 102번 작업은 50시간 작업한 것 중에 30시간은 성형 부문에서 작업이 되었고 20시간은 조립 부문에서 작업이 된 겁니다. 작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형 부문은 총 몇 시간을 작업한 것이다? 성형 부문에서는 101번 때문에 20시간 작업했죠. 102번 때문에 30시간 작업했죠. 그래서 성형 부분에서는 50시간 작업한 겁니다. 조립 부분은 101번 때문에 30시간 작업했죠. 그리고 102번 때문에 20시간 작업했죠. 그래서 50시간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 전체의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다? 100시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분에 자, 부문별 배부율을 이용해서 작업별 원가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부문별, 이때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부문의 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공정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별 배부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는 건데 부문별이니까 앞에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를 부문별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형 부문하고 조립 부문, 지금 제조 부문은 두 개의 공정이 있죠. 성형 공정, 조립 공정,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서 이제 배부율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성형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아까 얼마 나왔냐? 자, 이제 우리 앞에서 3번에서 보조 부문의 원가까지 부문 공통 원가 배부했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원가를 다시 제조 부문에 또 배부했죠. 자, 그것까지 다 끝난 3번의 결과가 뭐였냐? 성형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였냐면 61만 8천원이었고 합계가. 그 다음에 성형 부문은 배부 기준을 뭘로 했냐?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배부 기준은 뭐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4번에서는 작업시간 자료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배부 기준은 뭐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풀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작업시간이다 라고 알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배부 기준은 뭐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 자료가 배부 기준으로 할 만한 자료가 작업시간밖에 없잖아요. 지금 작업시간이 성형 부분에서 아까 몇 시간 있었습니까? 50시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형 부분의 배부율은 12,360시간이다.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은 아까 제조 간접 원가가 합계가 얼마였냐? 43만 2천원이었죠.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의 작업 시간은 아까 몇 시간이었습니까? 똑같이 50시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립 부문의 배부율은 8,640원입니다. 시간당.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부문별 배부율로 하면 배부 기준도 부문별로 다르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우리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배울 때 그때는 뭐 어떤 부문은 직접 노무 시간, 어떤 부문은 기계 가동 시간, 기계 시간, 직접 노무 시간 이렇게
배부 기준도 다른 기준이었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시간은 시간인데 그냥 작업 시간이라는 걸로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배부 기준은 같네요. 다른 부문끼리 배부 기준이 다르지 않고 배부 기준은 같네. 그런데 그래서 보면 배부 기준이 50시간, 여기도 50시간, 똑같은 배부 기준, 즉 작업 시간을 가지고 배부를 하네. 자, 부문별로 배부 기준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배부 기준이 같다 하더라도 배부율이 달라집니다. 왜? 여기서 보면 분자의 작업 시간은 50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분모의 작업 시간은 50시간 같은 시간인데 분자의 제조 간접 원가가 여기는 61만 8천 원이고 여기는 43만 2천 원이잖아요. 분자의 43만 2천 원, 61만 8천 원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뭐가 달라져요? 배부 기준은 똑같은 작업 시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배부율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다른 배부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같은 배부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배부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배부 기준은 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여기서는 배부 기준은 같아요. 작업 시간인데 배부율이 달라졌다. 그래서 부문별로 다른 배부율을 적용된다. 자, 그거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자, 이제 배부율을 정했으니까 이제 각 작업의 배부를 해 보자. 자, 일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형 부분의 배부율은 시간당 12,360원, 조립 부분은 시간당 8,640원. 자, 작업 시간은 자, 성형 부분도 작업 시간은 50시간, 조립 부분도 작업 시간은 50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101번 작업을 보면 101번 작업을 할 때는 101번 작업은 성형 부분에서 20시간을 했고 조립 부분에서 자, 30시간을 했고 다음에 성형 부분에서는 자, 102번 작업 때문에 또 30시간을 작업했어요. 그래서 자, 이 똑같이 하면 30시간, 20시간이죠. 그래서 성형 부분의 50시간 중에 20시간은 101번 작업 때문에 30시간은 102번 작업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조립 부분의 50시간은 101번 작업 때문에 30, 102번 작업 때문에 20.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배부율이 다르죠. 배부율이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지금. 여기는 20, 30이고 30, 20인 거예요. 그러면 배부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자, 그럼 이제 배부를 해보자. 자, 101번 작업이 먼저 성형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성형 부분에 있다. 그러면 성형 부분에 있을 때는 배부율이 시간당 360원, 12,360원씩 배부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101번 작업은 성형 부분에서 20시간 작업을 했죠. 그러면 얼마가 배부된다? 24만 7,200원 배부되고. 자, 그럼 여기서 배부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 조립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조립 부분으로 넘어가서 조립 부분의 작업을 할 동안은 얼마가 배부된다? 배부율이 시간당 8,640원씩 배부가 돼요.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서는 101번 작업이 30시간 된 것입니다. 30시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배부됐다? 25만 9,200원이 배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부가 끝나면 이제 합계가 얼마다? 자, 총 50만 6,400원이 배부가 된 겁니다. 어디에? 101번 작업에. 101번 작업에. 자, 101번 작업이 완성된 작업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102번 작업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작업이 딱 두 개밖에 없었죠. 101번, 102번.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성형 부분의 제조 간접 원가는 아까 얼마였냐면 61만 8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 61만 8천 원 중에 이미 24만 7,200원만큼은 101번에 이미 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건 얼마가 남았다? 37만 800원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102번 작업에 가야지. 그죠? 당연히. 다음에 조립 부분의 제조 간접 원가는 아까 43만 2천 원이었는데 이 중에
25만 9,200원만큼은 이미 101번 작업에 갔어요. 그럼 남은 건 얼마가 남았다? 17만 2,800원만 남았으니까 이거는 어디에 가면 되겠다? 102번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자, 전체 금액이 얼마다? 105만 원이에요. 105만 원. 전체 제조관자원가가 105만 원인데 그중에 50만 6,400원만큼은 어디에 갔다? 101번 작업에. 그럼 남은 건 얼마? 54만 3,600원 남았죠. 그럼 이것만큼은 102번에 가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짝 작업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다시 한번 더 써보면 자, 배부율 곱하기 자, 시간 30시간. 그래서 37만 800원. 자, 그다음에 여기 조립 부분에 오면 시간당 8,640원 곱하기 시간은 몇 시간? 20시간. 그래서 17만 2,800원. 그래서 이렇게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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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세로, 세로 이렇게 합계들이 다 맞아야 돼요. 자, 그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계산 실수를 하거나 잘못 푼 겁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검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작업별로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101번 작업에는 직접 재료 원가 15만 원, 노무 원가 30, 102번은 35만 원, 40만 원. 그래서 50만 원 직접 재료 원가, 70만 원 직접 노무 원가 이렇게 합계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이게 이제 배부가 되는 거죠. 배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50만 6,400원만큼은 101번에 배부가 됐고 102번에는 54만 3,600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배부했냐? 105만 원의 제조 간접 원가를 자, 101번과 102번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부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것까지 다 제조 간접 원가 다 배부가 끝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각 작업별로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101번 작업은 95만 6,400원, 102번 작업은 129만 3,600원 이렇게 제조 원가가 계산되고 전체 제조 원가의 합계는 225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각 작업별 제조 원가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면 답이 95만 6,400원, 129만 3,600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각 작업별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답은 50만 6,400원, 54만 3,600원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고 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그 문제에서는 분명히 각 작업별 제조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을 이걸 쓰거나 아니면 이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깝지만 틀린 겁니다. 문제에서 정확하게 작업별 제조 원가를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각 작업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답을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깝지만 틀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95만 6,400원은 완성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하는 동안은 제공품으로 있는 것이고 작업을 하는 동안은 제공품으로 있다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되는 순간 그건 이제 뭐가 돼요?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제품이. 자, 그리고 제품으로 있다가 만약 이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를 해주게 되면 자,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인도를 해주면. 자, 그 다음에 102번은 아직 미완성이니까 작업을 완료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제공품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6번에서 자, 이제 T 계정에 한번 표시를 해봐라. 지금까지 과정을. 자, 101번 작업이 있고, 다음에 102번 작업이 있죠. 작업이 되는 동안은 자, 제공품 계정에
제공품 계정에 자, 그 원가를 다 집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어떤 뭐 교재나 이런 데 보면 제공품 계정 하나로 해서 101번, 102번을 다 붙여서 제공품 계정 하나에 표시한 그런 교재나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101번, 102번을 분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보기가 편하니까요. 자, 일단은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을 이제 개시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은 다 0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15만 101번 작업에서 15만 원 직접 재료원가, 그다음에 30만 원 직접 노무원가, 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번 작업에서도 역시 기초 제공품은 0이고 기초 제공품은 0이고 이거는 기초 제공품이에요. 기초 제공품은 0이고 자, 102번 작업에 직접 재료원가 35만 원, 직접 노무원가 40만 원 이렇게 제공품이 집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배부된 금액이 자 101번에 50만 6,400원만큼이 제조 간접원가가 이제 배부가 되었죠. 배부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자 102번 작업에는 54만 3,600원만큼이 제조 간접원가가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1번 작업은 이렇게 원가를 집계했는데 101번 작업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순간 제공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품 계정 대변 얼마? 전체 금액이 95만 6,400원만큼이 이제 제공품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 제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 자, 그래서 이제 제품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 계정 차변. 그죠? 자,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 기초 제품도 뭐다? 이제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 재고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 제품도 0인 상태에서 이제 101번 작업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95만 6,400원만큼 증가하게 된 겁니다. 증가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공 101번은 다 완성됐으니까 기말에 완성되고 남아있는 건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자, 이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인도를 하게 되면 자, 주문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넘겨줘야지. 그래서 인도를 해주게 되면 이제 제품이 빠져나가니까 제품 계정 대변에 가고 그 대신에 이게 전체가 뭐가 된다? 자,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래서 매출 원가 차변에 가는 거예요. 매출 원가 차변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인도를 해주면 이제 제품 기말에 제품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 제품도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2번 작업의 경우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완성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기말에 제공품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129만 3,600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보면 단기에 제조 원가로 투입된 제조 원가는 총 얼마냐? 단기에 들어간 건 이게 단기에 들어간 제조 원가죠. 이게 단기에 들어간 제조 원가죠. 이 두 개를 합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에 제조 원가 총 들어간 것은 얼마다? 자,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자, 225만 원이 제조 원가가 총 들어갔다. 단기 총 제조 원가다. 그 다음에 만약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자, 이 제조 원가들 중에 제품으로 완성된 거는 자, 101번밖에 없어요. 얼마? 95만 6,400원. 그래서 95만 6,400원만큼이 제품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물어보면 자, 여기 95만 6,400원. 그 다음에 만약 문제에서 자, 이 매출원가는 얼마냐?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으로 완성되고 나서 제품을 인도를 해줘야 그게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품 인도를 안 해주고 아직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면 아직 매출원가가 안 된 겁니다. 그냥 제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매출원가는 이제 인도를 해줬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 제품을 인도를 해줬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 매출원가를 구해보면 매출원가는 얼마다? 95만 6,4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다? 기말 제공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129만 3,600원. 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다 한 겁니다. 자, 4-2번에 만약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가지고 했냐? 부문별 배부율 방법으로 했습니다. 부문별 배부율로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부문 공통원가 배부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원가를 다시 제조 부문에 배부해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을 하죠. 그 배부율 가지고 배부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되니까 부문별 배부율 방법으로 할 때는 좀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배부율을 그냥 공장 전체에 단 하나의 배부율이 나오는 거니까 제조관제본가도 그냥 다 합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합산만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그런 상호 배부법, 뭐 단계 배부법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죠? 부문 공통 원가를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합산만 다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그냥 전체적인 풀이 과정은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데 그 답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자, 공장 전체 배부율을 계산하면 시간당 1,500원이 나와요. 시간당 1,500원. 시간은 1,500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작업별 제조 관제 원가를 배부해주면 101번, 102번 다 제조 관제 원가 배부되는 금액이 52만 5천 원씩 배부됩니다. 52만 5천 원씩 배부돼요. 자, 단 하나의 배부율이 나오고 아까 여러분 기억해 보면 101번 작업하는데 50시간 나왔죠. 102번 작업하는데도 50시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배부율에 50시간 똑같은 시간 작업 시간을 썼기 때문에 102번, 102번에 배부되는 금액도 같다 이겁니다. 52만 5천 원씩 배부되더라. 그 다음에 작업별 제조 원가를 합계를 해보면 이제 101번 작업의 제조 원가는 97만 5천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1번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이 되고 이 제품을 인도를 해주면 이만큼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102번 작업은 자 127만 5천 원이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근데 102번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제공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이 제품의 제조 원가를 수량으로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제품의 제조 원가는 97만 5천 원인데 97만 5천 원인데 나누기 수량으로만 나눠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수량으로만 나눠주면 되겠다. 근데 이 수량이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97만 5천 원을 나누기 10개 하면 한 개당 제조 원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97,500원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좀 더 간단한 예제인데, 자, 주식회사 전남은 화물선 갑, 여객선 을을 완성해서 주문자에게 인도한다. 자, 컨테이너선 병 작업은 미완성이고 그 외 제품 주문은 없다. 그러면 지금 주문은 몇 개 있습니까? 갑 주문, 을 주문, 병 주문이 있고 그 주문의 내용은 갑 주문은 화물선, 을 여객선, 병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과 을 작업은 완성해서 주문자에게 인도가 된 거고 병 작업은 아직 미완성 상태다. 그 다음에 1년간 발생한 총 제조 관제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에 따라서 배부한다. 그럼 배부 기준이 뭐다? 직접 노무 시간이다. 주식회사 전남의 실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자,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습니까?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말 제공품이 어떤 작업이에요? 자, 병 작업이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병 작업의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 문제는 기출 문제로서 기업회계 1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전남의 작업별 실제 원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지금 기초 제공품이 있죠.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예제는 기초 제공품이 다 뭐였습니까? 기초 제공품이 다 0이었어요. 그죠? 이게 다 0이었습니다. 왜? 이제 영업을 개시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는 자, 작업을 계속해 주문받아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전기에 아직 다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근데 원가는 얼마가 들어갔다? 300원이 원가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로 2월 돼서 넘어왔어요. 이미 원가가 300원, 400원, 100원만큼 이미 원가가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완성 상태였어요. 그래서 단기에 원가가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직접 재료 원가 150, 200, 160에서 총 510원만큼 들어갔고 직접 노무 원가 60, 80, 40원 그리고 180원만큼 직접 노무 원가가 들어갔다. 이 두 개는 직접 원가였다. 직접 원가였다. 자,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인데 200시간, 500시간, 300시간에서 총 1000시간이 들어갔다.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 이 회사에서, 자, 이 작업을 통해서 갑 작업, 자, 이 공장에서 을 작업, 이 공장에서 병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회사가, 이 공장이 어떤 공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문제가, 이런 내용이 문제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결국 뭘 가지고 하라는 거냐? 배부 방법을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에 공정에 대한 구분에 대한 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공장 전체에서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다 이 말만 있어요. 얼마다? 1,000원이다. 공장 전체에서 제조 간접 원가가 1,000원이다. 이 말만 있고 부문별로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예. 아, 그럼 이 문제는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바로 아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 시간이 아까 몇 시간이었습니까? 아까 1000시간이었어요.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 시간은 1000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직접 노무 시간이 이 1000시간 중에서 1000시간 중에 직접 노무 시간이 갑에 200시간이었고 을에 500시간이었고 병에 300시간이었다 이겁니다. 이 1000시간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자 1번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공장 전체 배부율을 계산해 보자. 그럼 공장 전체 배부율은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를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계산하면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는 1,000원.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인데 그게 몇 시간이더라? 1000시간. 그럼 결국은 시간당 1원. 시간당 1원씩 배부하면 되겠다라고 배부율을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부를 가지고 작업별로 배부를 해보자. 그 다음에 작업별 제조 원가를 집계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왔죠. 기초 제공품 300원이 있는 상태에 그다음에 150, 60 직접 노무원가, 재료원가, 직접 재료원가, 노무원가, 재료원가, 노무원가 이렇게 나왔고,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부된 금액은 배부율이 시간당 1원이었잖아요. 시간당 1원. 그런데 갑 작업에는 200시간이네. 그러면 시간당 1원씩 배부하면 얼마가 배부되는 거예요? 200원 배부되는 거죠.
지금 배부해야 될 제조간접원가 총 합계는 1,000원인데 1,000원 중에 얼마가 배부된다? 갑에는 200원, 을에는 시간당 1원이니까 500원, 여기는 시간당 1원이니까 300원 배부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조간접원가 배부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원가들을 다 합산하면 작업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금액은 200, 500, 300원입니다. 합계는 당연히 1,000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별 제조원가를 집계를 해보면 갑 710원, 을 1180원, 병 6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계는 2,490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 갑과 을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완성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그리고 완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제공품, 제품의 단계를 지나서 이미 매출원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은 병 작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병 작업밖에 없는데 이게 매출원가는 1,890원이고 완성되지 않은 것은 병 작업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제공품으로 남아있다. 원가는 얼마다? 6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 파란색 510원, 180원,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총 제조 원가다. 1,690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800원이라는 기초 제공품 원가는 이건 언제 투입된 원가다? 이건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전기에 투입이 되어서 단기로 이월돼서 넘어온 것 뿐이에요. 단기에 원가가 들어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기에 원가 들어간 것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 원가 합계 1,690원만 단기에 제조 원가 들어간 것이다.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600원이죠. 제조 원가는. 자, 이상 자,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부문별 배부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공장 전체 배부율 방법도 같이 해서 개별 원가 계산의 전반적인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